수업 시간은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는 시간이다. 우리 애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또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능력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서 이거는 전교 1등짜리도 풀기가 어려울 거야. 이거는 아무나 풀 수 있어. 상당히 그 다양한 난도의 문제를 골고루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출제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동원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 있느냐면 정기고사가 있거든요.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수행평가를 보통 2개 내지 3개씩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학기에 보통 4번 정도 최소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전국 연합 학력평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고등학교 1, 2학년은 1년에 4번을 봐요. 근데 서울 학생들은 1년에 3번을 보기도 하고, 어떤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시험 보는 거를 싫어한다고 해가지고서 1년에 2번만 보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고3은 1년에 6번 있는데 6번을 다 어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든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능 모의고사가 평가원을 출제하는 게 6월달과 9월달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고3을 보면은요 10개월 동안에 10번 이상 시험을 보기 때문에 거의 매달 한두 번씩 시험이 있다. 현재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은 일단 한 번 시험을 대부분 봤기 때문에 넘어가고, 지금 중3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내년부터 이제 확 달라지는데 공통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한국사라든지 수학 상이라든지 수학 하 이런 것들은 전부 공통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 과목이라든지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융합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런 공통 과목 및 선택 과목 전부 원점수도 산출하고 성취도도 A에서부터 E까지 전부 산출하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석차 등급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산출하고, 학교 생활기록부에다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갖다가 기입을 해요. 그리고 과목 평균도 기재가 되고요. 수강자 수도 기재가 되고, 수강자 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수강자 수가 중요해요. 왜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수강자 수가 300명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수강자 수가 250명밖에 안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 됐더니 180명이었어요. 그러면은 일반계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수강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이거는 자퇴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거든요. 이 학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학교 시험과 관련된 용어를 몇 가지 좀 알아야 설명을 좀 이렇게 좀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원점수는 뭐 실제 받은 점수고요. 뭐 90점이다 80점 되는 식으로요. 그리고 성취도는 예체능계 과목은 3단계로 하고 다른 과목들은 5단계로 이제 하고, 근데 이제 요 성취도를 갖다가 중학교처럼 90점 이상이면 A, 80점에서 90점까지는 B, 79점에서 뭐 몇 점까지는 뭐 C,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고정 분할식이 있고 변동 분할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수학은 굉장히 어려워, 특히 미적분은 어려워, 그러면은 70점부터 A를 줄래, 이런 식으로 과목에 따라서 또는 학교에 따라서 분할 점수를 달리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이렇게 변동 분할 점수를 가지고 하는데, 뭐 70점을 갖다가 A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성취도별 비율을 한번 볼게요. 요걸 보면은 국어는 7.4%가 A가 나왔어. 이거 굉장히 어렵게 출제했구나. 수학은 A가 44%나 돼요. 두 가지로 대학에서는 생각해요. 굉장히 쉽게 출제했구나, 아니면은 수학 잘하는 애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석차 등급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석차 등급을 보면은 지금 이제 현재 중학교 3학년 이후는 1등급이 10%까지, 2등급이 24%까지니까 34% 안에 들면 이게 2등급이다. 지금 34% 정도 되면은 4등급이거든요. 4등급 학생들도 2등급을 받고 3등급 학생들도 2등급을 받고 2등급인 학생들이 다 1등급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급수가 이제 5단계로 축소되면서 받기가 좀 쉽게 됐다. 자, 그래서 학교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일단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준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수업 시간은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는 시간이다. 우리 애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또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능력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서 이거는 전교 1등짜리도 풀기가 어려울 거야. 이거는 아무나 풀 수 있어. 상당히 그 다양한 난도의 문제를 골고루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EBS는 아이들한테 전부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점자가 너무 많으면은 1등급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중3 애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10%가 되는데 10%가 넘게 되면은 1등급 전체가 다 2등급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도 한두 문제는 출제한다. 그러니까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은 요 한두 문제를 확실하게 맞춰줘야만이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학교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같으면은 수업 시간에 점수가 결정된다. 그래서 반드시 예습을 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설명할 때 저것이 중간고사에 출제될 건지 출제되지 않을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을 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수업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듣느냐, 선생님 설명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이것으로다가 점수가 결정된다는 거죠. 중간고사에서 만약 95점을 맞았어. 근데 나하고 경쟁하는 애가 100점 맞았어. 기말고사에서 이 100점 맞은 애가 95점 이하로 맞아야 그 학생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고사에서 100점 맞은 애가 기말고사에서 95점 이하를 맞겠습니까? 중간고사에서 맞은 내가 100점을 맞아야 총점에서 앞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에 예속된 시험이다. 석차가 중요한 시험이다. 이거 91점, 92점 맞았다 하더라도 석차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서 30%, 40% 그러면은 뭐 5등급이나 4등급 이렇게 밀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이들이 개념 공부하고서 자기는 공부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문제집까지 풀어야 된다. 기출문제. 자전거 탈 줄 아는 방법을 안다는 거하고 자전거를 잘 탄다는 거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실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전 연습은 바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고 EBS 문제를 풀어보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거고요. 아이들이 대충 공부하고서 다 끝났다고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암기한 것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서 시험장에서는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으로다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하위권 수험생은 잘하는 것 공부 중하위권 대학으로 가게 되면은 잘하는 과목만 보기도 하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학생이 뭘 잘하는지 그 전공력 합성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잘해가지고서 2등급이나 보다도 어떤 특정한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지고서 재수하지 않거든. 이제 수능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은 340분 동안에 180문제라고 그랬는데 국어 45문제, 수학 30문제, 영어 45문제. 이것만 해도 120문제잖아요. 한국사가 20문제고 한국어가 이제 60문제 정도 되는 거죠. 합쳐가지고서 이제 180문제가 되는데 180문제를 340분 동안에 풀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시험이다. 이건 이제 수능에 관계되는 용어인데 표준 편차는 평균이 예를 들어 50점인데 100점짜리도 많고 90점짜리도 많고 예를 들어 0점짜리도 많고 그러면은 평균에 많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면은 표준 편차가 굉장히 커요. 반대로 평균이 50점인데 55점하고 한 45점 사이에 다 몰려 있어. 그러면은 굉장히 표준 편차가 작은 거죠. 표준 점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평균보다 점수가 높아야 표준 점수가 잘 나와요. 평균이 굉장히 낮아. 근데 나는 만점을 맞았어. 또 분자 표준 편차가 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표준 점수가 크게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평균을 갖다 50점으로 하고 표준 편차를 10으로 하는 과학탐구 사회탐구의 표준점수 공식을 가진 거예요. 100분의 1은 나보다 아래에 있는 학생들의 퍼센트를 말하는 겁니다. 10명 중에서 내가 1등이야. 10명 중에서 1등이면은 9명 나보다 점수가 낮으니까. 그리고 동점자가 딱 나 하나예요. 하나니까 나누기 2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게 되면 95가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등학교에 딱 입학하게 되면 3월달에 모의고사를 봐요. 모의고사 성적표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A 부분에는 뭐 내가 국어가 몇 점이고 수학이 몇 점이고 뭐 이런 게 나와요. B 부분에서는 내가 그 화법이 몇 점이고 작문이 몇 점이고 수학에서는 계산이 몇 점이고 영어는 듣기가 몇 점이고 이런 게 나오고 C에서는 내가 어떤 문제가 쉬웠는데도 틀렸다. 이거는 보충학습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너 국어영수 합쳐가지고서 전국에서 몇 등이다. 이게 나오는 거고요. 이건 각 문항별로 맞았느냐 틀렸느냐. 정답률이 80%가 넘으면 A라고 그래요. 정답률이 80%가 넘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쉽다는 얘기예요. 이는 뭐냐 같으면은 정답률이 20% 미만이에요. 오지선다형인데 정답률이 20% 미만이면은 대충 찍은 것보다도 정답률이 더 나쁘다니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내가 어려운 문제를 잘하는지 쉬운 문제를 잘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서 내가 어떤 학생인지를 갖다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표를 버리지 말고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2학기 때까지 어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변화를 추적하고서 반성을 하면서 무엇을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인지 성찰을 해야 되는 바로 보고서가 바로 성적표다. 나의 장점과 단점이 싹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분석하게 되면은 수능 시험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수능 시험의 특징이 뭐냐 같으면은 상대평가예요. 물론 뭐 영어고 한국사는 절대평가지만은 등수별로 이건 상대적으로 내가 몇 점이나 더 맞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대학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평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또 표준 점수가 달라진다.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평균이 떨어지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140점, 150점은 높아지고, 문제가 쉬워가지고서 평균이 70점, 80점 이렇게 된다 같으면은 만점이 132점, 130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고요.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한 전략, 여기를 좀 확실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등급 합의 수시에서는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정시에서는 무조건 총점 순으로 대학에 들어간다. 그래서 총점이 중요한 시험이다라는 거고요. 또 수능은 작년부터 특히 매력적인 오답, 정답일 것 같아. 나중에 봤더니 정답이 아니라 매력적인 오답이었어. 이런 식으로 실수를 유도하는 문항이 각 과목별로 3문제씩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모르면은 무조건 틀리도록, 완벽하게 알아야 맞출 수 있도록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더라고. 속도가 중요한 시험이고요. 속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굉장히 빨리 풀어야 된다. 이 얘기는 시간 배분 훈련을 갖다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훈련을 해가지고서 실제 수능에서는 시간 배분이 아주 거의 동물적으로, 육감적으로, 본능적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 배분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통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많고, 또 뿐만 아니라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는데, 고난도 문제를 몇 문제 푸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어떤 의대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독해력이 중요한 시험이다라는 거요. 그래서 선대학 문제는 문해력이 결정적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업과 시험이 학교 일상인데 이것이 바로 수능 훈련이 되더라. 전국에 있는 전교 1등 하는 학생들의 수십 명을 중앙일보 기자들이 실제로 인터뷰해서 책으로 출간을 했어요. 그 책에서 전교 1등 하는 아이들의 전반적인 특징이 뭐냐? 사이좋은 가족,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아버지와는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형제 자매가 있다 보면은 형이라도 동생이 잘하면은 그 우월을 갖다 인정하고 선에 경쟁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비현실적이질 않아요. 이상과 현실에서 현실적으로 얘들은 쏠려 있어요. 내가 이득을 보는 쪽으로 움직이지 이상을 쫓질 않아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중용을 잘 지켜요. 자기주도적이라는 것은 목표를 세워가지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무슨 과목은 내가 꼭 100점을 맞을 것이야. 그러고서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전략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 모습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면은 진짜 그 학생의 어떤 끈기라든지 목표의식이라든지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보여요. 그 학생을 바로 뽑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학생들이 상당히 대학 입시에 유리하다라는 거고, 그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꼭 이런 우수그룹 학원을 통해서든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가진 애들이 늘 보면은 꼭 거기서 1등, 2등이 나와요. 좋은 습관, 특히 이제 일찍 등교 온다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라든지 이런 좋은 습관, 그리고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 특히 예습을 하면 수업 시간에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대학 입시 성공률 이제 마지막인데요. 교과 성적 관리는 뭐 수능 성적, 면접 시험 요 세 개가 지금 대학 입시의 가장 큰 축이에요. 하여튼 요건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특히 1학년 중간고사 중요하다. 1학기 중간고사 제일 중요하다. 1학년 때는 전부 뭐가 나온다? 등급이 나와요. 대학은 등급을 반영해요. 학생부 교과전형이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등급을 보지 원점수 거의 안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능 성적, 이거 정시가 40%예요. 수시에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수능까지 가야 돼. 그래서 최후의 보루는 수능이다 이거죠. 의대는 어떤 대학이나 다 면접을 본다고 생각해도 의대에 갈 아이들은 무조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은 서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고 서로 문제를 만들어보고 그 문제에 대해 대답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에 적합한 대답을 갖다 할 수 있는 훈련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1학년 때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기주도적 학습을 대학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후속 확장 학습. 예를 들어서 이제 문학 시간에 해밍웨이 작품을 좀 하나 읽도록 해라. 그랬더니 이제 어떤 학생은 해밍웨이만 읽는 게 아니라 뭐 한
서너 소설가를 읽어가면서 그 사람들의 소설 구조를 갖다가 해밍웨이하고 비교를 해서 문학 평론처럼 써온 애들이 있어요. 얘가 하는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거든. 그러면 그 기록이, 그 내용이 그대로 어디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이 학생이 한 일이 그대로 적히게 되게 학교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비신한다고. 또 선생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한테는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얘 활동 같은 거 아주 구체적으로 학생들한테 적어줘요. 이런 식으로다가 스카이를 가려면은 요게 플러스가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대학에 가려면 요건 해둬야 된다. 자, 이렇게 가지고서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끝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